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의창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후손도시 조경의 서성희 대표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성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의창일 한 10개월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애청도 많이 생겼습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일 착수하고 또 주민 견학, 그 주민 의견, 주민들 간담회에서 여러분 뵌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거기 계십니다. 이 좋은 의창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계속 살고 싶은 우리 마을로 남는 의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과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페이지가 4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1분씩 소개해도 40분인데 아마 전체 일정으로 한 50분 이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넘어가고 그 외에 또 세부적으로 더 건의할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창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행복한 의창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가진 지역 자산에서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요즘 국가에서 추가 예산을 주겠다는 도시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국가 돈도 좀 쓰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계속 행복한 마을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 것인가. 거기서 시발점이 됩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그리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안전성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개요 설명드리고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획 구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짤막한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획입니다. 창동 이번에 지금 우리 39사 개발부지 있는 요 일대가 전체 여기가 우리 대상입니다. 근데 안에 보면은 창업업성이 여기 전체에 심장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필지는 구획 정리가 되어서 만듯한데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 지역이 계란 노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창원업성 중심지인 우리 북동시장 여기 있습니다. 그죠? 북동시장과 그리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고향의 봄으로 유명한 꽃동네, 꽃대글이 있는 동네의 의창지역이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창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비는 도시활력 증진 사업비로 들어옵니다. 4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수립하는 가압기간은 원래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더 연장돼서 10개월 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공신처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가압의 추진 경위는 처음에 가 시작하면은 보고 착수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생과와 기타 무슨 많은 협의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을 수행하기 위해서 7개의 실무진 팀을 구성을 해서 거의 격주에 한 번씩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총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개남도 가서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진 경위는 처음에 저희가 많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좀 더 좋은 행복의 창의 모습을 만들고자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 가을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비를 쪼개서 더 멋진 말을 만들고자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용역 전체 마스터 플랜에 더 유리하겠다 하는 것을 가압 중간 정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압 중간 정도에 그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초기에 우리는 행복의창을 더 잘 만들어 보고자 세부적인 분들 만나느라고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다 저희들 다 만나고 조사하는 내용이고 정말 저희가 또 투입을 해서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우리 도시재생 미래대학 모집도 했었습니다. 모집도 하고 센터 지원도 받아서 여기 있는 학생들 프로그램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또 학생들도 응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창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압의 총괄 체계도는 총괄 아까 말씀드린 팀을 쪼개가지고 그 팀별로 각 세부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잘 아는 지역입니다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지역의 자원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서 여기에 김동행생과 3.15의 관계 그리고 이 많은 자원들 이거 정말 우리 의창의 자긍심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을 만나서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가업 시작할 때는 이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애착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그런 건방지 생각했더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정말 기반이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자원들이 주변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출발점이 의창 지역에 있습니다. 500~600년 전에 이 마산 창원 전체 행정의 중심 바나바의 창원 읍성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경계터를 우리는 볼 수는 있고 현재 필지터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흔적에 대한 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전국적으로 역사기행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도 물론 건물은 없습니다만 뭐가 있었습니까?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표시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는 나중에 이 흔적 찾기를 통해서 우리 의창 지역의 높은 자긍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뭔가 사업이 집행이 되려면 상위 계획하고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로 집행되는 데 많은 에러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제일 지금 실용성 있는 것이 39사 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39사 이전 사업에 따른 많은 내용들이 우리 사이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건의서 받고 설명드릴 때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장소도 이동되고 사업 내용도 편집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행복 의창만 그 사업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함을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간입니다. 요 사이트 내에 보면은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계획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철도시설 운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지를 어떻게든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의창이 얼굴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 가능성은 어떤가, 그리고 부지 사용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예설로터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폐선 부지와 폐철도에 따른 임대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철도시설 공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요구하고 주민 의견을 부족하나마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담는 데는 충분히 숙지를 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FGR이라고 해서 한 1에서 3차 정도 목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각 내용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 목적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달성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집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요약을 해보면 참 정말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해결 방안이 뭔지도 결국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의견을 다 담기보다는 본 계획에서 우리가 사업비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로 의견들이 북동샘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철도 부지를 어떻게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내용은 주로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거리 사회조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갔습니다. 너저 주민들하고 대구 김강석 거리도 갔었고 미승마을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갔었는데
이것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우리는 동서는 무도로 연기를 시켜야 사람들이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살 때서 사고 먹을 때서 먹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동선 루트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김강수 거리 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벽화였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에 동평에도 벽화가 있고 부산에도 벽화 있는 감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벽화가 어필하기에는 참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초전 김상욱 거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사이트에 적용하면 되겠다 해서 사례를 제시했는데 딱 보시면은 순환동선입니다. 순환동선을 위주로 어떻게든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아야 이 지역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 주로 패턴이 다 바닥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서 바닥에 뭔가 없으면 바닥 안 쳐다봅니다. 건물 쳐다보지요. 하늘도 잘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초정 김상욱 거리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내용은 바닥에다가 뭔가 잘 표시되는 내용을 전략하였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 의창이 만들어질까 했을 때 우리는 역사, 문화, 공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행간 개선과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합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 행복 의창 만들기 목표는 우리 의창동이 행복해진다. 그럼 행복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의창의 얼굴이 되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 사실은 거점 공간은 우리 의창의 업성의 동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무지 역사 공간을 지금 정비하는데 한 40억의 예산과 나눠주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 중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희 거점은 실제로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길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많이 만들어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자랑거리. 그럼 뭘 우리 동네에 자랑할 것인가? 역사 자원으로서 김종영 그리고 이원수 이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놀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놀 수 있는 공원과 광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사이트에 사실은 조금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업성 안에 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성길. 이 업성길은 옛날에 우리 업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종로입니다. 이 종로를 사실은 정말로 살려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나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길 주변으로 있는 가옥의 형태를 봤을 때 참 정비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으로 골목길 정도만 정비하고 추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원수길 조성입니다. 이원수길은 나중에 우리 전체 순환 루트가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에서 우리 창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김종래 생산까지 이원수길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는 여기를 우리가 김종영 생가에서 남북으로 있는 여기를 꽃대걸길 해서 꽃대걸길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 폐철도 부지 보입니다. 그죠? 이 폐철도 부지 보면은 요 파란색 부분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그다음 철도 주변 빼면은 사실은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서에 있는 도시 농장이나 그런 도시판 같은 거를 활용하기 어렵고 주로 공공용에 있는 부지 요 선적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큰 아이템이 되는 사업은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하고 제시한 곳에 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 그리고 CCTV 10개소 설치 그리고 세프티드 정비 이런 걸로 해서 구석에 저희들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얻어봤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전체 여기 사업비가 144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144억인데 오늘 설명하는 마스터 플랜에서 들어갈 사업비는 60억입니다. 60억이 방금 말씀드린 주 길 만들기와 공간 만들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30불사 이전 사업비 82억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치와 사업 내용이 다시 바뀌는 관계로 오늘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꽃대걸길 말씀드렸죠. 그래서 꽃대걸길입니다. 그 꽃대걸길은 여기 보람아파트에서 팔도펜션까지 있는 우리 김종현 생가가 있는 이 길을 꽃대걸길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에 있는 횡단보도도 준비하고, 또 여기에 있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 주변도 준비하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레일도 준비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철도 부지 가는데 여기에 지금 연결할 고를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환경 개선해서 꽃대걸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방안을 내것이며, 이 구간은 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모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꽃대걸길에 대한 바뀌는 모습입니다. 저희 김종년 생가입니다. 김종년 생가가 옛날에는 이렇게 한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3.16가 이렇게 동강이 났습니다. 역사자랑 그리고 여기 지역연구가들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이곳을 그렇게 아스팔트로 해서 동강이 난 부분을 어떻게 사고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공간적인 이미지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부분에 있는 이런 좀 노후화된 도로도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지저분한 이런 전봇대도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환경 개선을 해보는 생각. 그리고 지금 3.16 진입마당에 이렇게 차가 돼 있고 지금 뭐 쓰레기도 있고 좀 환경이 안 좋다고 봐서 여기 이렇게 형태로 정비를 해서 그나마 여기 포장도 하고 연결도 했을 경우에는 김종년 생각을 조금 상급해지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와 또 주변 단계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꽃대걸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새롭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마을에서 벽화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벽화를 만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대걸길은 다 빌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빌라, 우리가 조사한 이 빌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볼 사례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벽화에 청년의 이런 그림을 그리는 지금 것이 이제 로봇이 시사를 추적해서 그립니다.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빌라 측면에 서너 군데 정도라도 하면은 꽃대걸길이 부각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 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시설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만 맞으면은 당장 시행도 될 수 있는 사례인데 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된다면 시시설계 반영을 해서 배관을 제도를 하겠습니다. 꽃대걸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또 사업비도 있지만은 김종현 생가하고 잠깐 있어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들, 전봇대, 그리고 전봇대에 있는 이미지 개선, 이렇게 해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봄의 고향,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주변에 다 주차를 해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개선을 해서 해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신부를 만들어 보는 그런 또 깜찍한 계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시 설계 반영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바로 조치가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창원 업성길 조성입니다. 업성길은 어떤 것을 업성길로 하냐 하면 이게 당초에 있었던 업성의 흔적입니다. 업성이 있었고 이 업성 바깥에 이런 길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적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해자였습니다. 해자는 업성 바깥에서 방어용 목적으로 물구덩이를 핀 곳을 말합니다. 그죠? 해자터도 있습니다만은 해자가 아닌 당초에 성벽을 쌓았던 업성터 흔적이 사실은 이렇게 있고요. 업성길은 서울의 우리 종로에 해당하는 요 길이 업성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로이기 때문에 많은 정비를 하고 싶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을 지금 정비하기로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백점 몇 군데를 지금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예산 내에서 정비를 하고 그 외에 골목길과 또 연결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계 사업으로 반도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당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짜투리 땅을 찾아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17억이죠. 17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조사하면서 북동시장을 봤습니다. 북동시장을 공공에서 이렇게 크게 씌워놓고 왜 활용을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예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 그다음 내부 평면 구조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뭐 시도 그거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적어도 이 공간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바꿔서 성공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전체 그리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하고 해서 사실은 모험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협조도 잘 되고 해서 시동에 있는 2,000건물 정도를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문화시설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도부지하고 패턴을 사용사입니다. 철도부지에 가보면은 지금 철도 철로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가 있고 여기가 패턴을이고요.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 수도 용지역으로는 옛날 이 철도가 되기 전전에 일제시대에 갔던 철도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는 자전거와 보행로, 여기는 산책로로 구상을 했는데 철도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보니 여기만 하는 게 제가 우선적으로 좋겠다 해서 여기를 우리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그리고 주변에는 또 허브 식물을 심어서 산책로로 그리고 가로수를 심고 그리고 빌라 뒤에 일정 구간은 그 주차장하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갖춰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바꾸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철도시설 공간하고 1차 협의는 봤습니다. 그리고 패터널입니다. 패터널 다른 곳에 가보면 와인 터널 그리고 이제 밀양에 7월 말에 개장한 별빛 터널 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상당집에도 있고. 근데 저희는 실제로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광마을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할머니들 여기 등산 부여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안전하게 일단 소통만 해줘도 주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조명시설과 소통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든 계속 주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얼굴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연장이 438m입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깊이가 깁니다. 그리고 폭은 4.8, 높이 5점이 참 스케일 있는 그런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른 데처럼 화려하게는 못하지만 밀양에 있는 삼랑진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입니다. 그죠? 주민은 8,000원인데 다 이렇게 조명만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운영도 그렇고 또 실효성도 없다고 봐서 우리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고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에 도로만 내고 약간 조명만 해도 지금 이런 터널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안전공원과 방풍림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을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돼 있고 이왕이면 많은 변경되는 부분에 이것만이라도 수용을 하자 해서 우리가 안전공원에는 이렇게 허브 식물단지를 만들고 방풍림에는 그나마 이렇게 나대지 있는 부분에 우리가 대나무나 소나무를 심어서 경관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사업비가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죠? 6,100만 원입니다. 6억 천이네요. 자, 그 다음에 녹색도로입니다. 녹색도로를 이따가 해라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고 창원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해서 세계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계획을 해서 지금 이건 아마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공목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토부에는 9개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받아보고 현장 가보니 이제 최소 필요한 곳이 60개소입니다. 60개소를 가지고 5억 4천만 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이제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CCTV 설치하면서 내용 세팅이라 그럽니다. 안전한 공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도 하면서 뭔가가 좀 더 눈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보는 계획이 안전공목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기가 장업업소입니다. 그죠? 여기가 여기는 세상.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랑을 하려면 길이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문지 보건센터를 중심으로 김동영선과 우리 방금 말씀드린 철도부지 여기를 이렇게 돌 수 있는 순환 루트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철도에 지금 배선로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이렇게 순환 루트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구축이 될 거고
이 길은 지금 우리가 이원수 길로 사업이 반영돼 있고, 여기는 또 꽃대걸 길로 반영이 돼 있고, 여기 연계하는 도로를 우리가 낼 것이며, 지금 요 구간 정도만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수만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만 계획이 되어서 이제 각 도로마다 각인도 하고 횡단보도도 개선을 하고 해서 연계를 시켜주면, 지금 우리 마을도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 사람들 오면 이게 다 투어를 시킵니다. 근데 요 길을 중심으로 투어를 시키면 우리 무령도 되고 또 역사 지역의 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순환 루트의 하나의 이원수 길입니다. 이원수 길, 요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에도 사업비가 충분하면 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공공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민간에서 하는 담이나 뭐 지붕, 창문 이런 부분이 아닌 공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주로 바닥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원 천변맹간입니다. 여기 이제 북수물이었죠. 옛날에 북수물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이만큼은 지금 개구입니다. 그 외 밑에 부분은 복개가 돼가지고 물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가봐도 이 공간은 참 도시 공간적으로 매력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뭐 사스라도 커피숍이나 문화시설을 해보자 했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요런 사실 오랫동안 쓴 요 다리가 우리가 말하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손볼 수 있는 가드라인이나 이런 벽면 부분을 바꾸면 사람들이 이 길도 걸을 수 있겠다, 걸으면서 좋아하겠다, 걷고 싶은 길이 되겠다 해서 이런 아이템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 배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타 사업 연결해서라도 요 길하고 또 북동샘 주변 정비를 같이 환경 개선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요 계획을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북동샘입니다. 아까 주민들 의견 수렴했을 때 주민들 의견 포커스 모아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북동샘이었습니다. 실제로 북동샘 가보면 부지도 꺼져 있고 좀 좁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동샘이 애써서 찾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주변을 사서 오픈시키는 그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 사업으로 협의를 받는데 이제 옮기기 어렵게 되어서 북동샘 공원은 출입이 안 되고, 뭐 북동공원은 아마 여기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동샘 지역의 정비를 원한다 해서 이것도 기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비가 얼마냐 다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사업비 부분을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되는 사업은 확정되는데 좀 더 효율적인데 집행하는 데 있으면 우리가 국토부하고 인허하고 협의하면서 좀 더 멋진 아이디어 내보려고 사업비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그 항목 내에서 최대한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믿어 주실 것 같습니다. 추후 일정 계획입니다. 10월 초 되면 계획이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스터 플랜 사업 구상을 해서 지금 집행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구간은 꽃대굴길이 되겠습니다. 꽃대굴길을 실시 설계를 해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공사 발주 계획을 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곧 집행될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품 작성하고 추후에 요 가압이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마을 활동만이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 조직들 하고, 그리고 지역 우리 재생센터도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